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 회장, 경제 대통령을 불릴 만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낸 고 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로 오늘 뉴스포커스 문을 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은 1942년 대구에서 이병철 선대 회장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선진국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긴 시간을 보낸 이 회장은 스스로 외톨이였다고 회상합니다. 외로움을 타다 보니 개를 기르기도 하고 영화에 심취해 일본 유학 3년간 1200편 이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후계 구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이 회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초. 이병철 선대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씨에게 먼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창업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남인 창희 씨는 청와대에 삼성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으로 눈밖에 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타계하자 삼성그룹 총수 자리에 오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당시엔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던 그의 취임 일성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던 신경영 선언을 기점으로 굵직한 이정표를 만든 겁니다. 국내 재계 3위에 그쳤던 삼성은 이제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됐고 이 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존경받는 기업인에 또 포춘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의 반열에 올랐지만 수줍은 성격으로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을 꺼려 은둔의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던 이 회장. 마지막까지 변화와 혁신을 외치던 이건희 회장은 7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과 체육 육성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술과 스포츠를 사랑했던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를 송민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젊은 시절 만능 스포츠맨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울 사대부고 재학 중에는 교내 레슬링부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일본 유학 시절엔 일본 프로야구 나가시마 시게오 전 요미우리 자이언츠 감독과 친분을 쌓을 만큼 야구 광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1982년부터 15년 동안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나라 레슬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레슬링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종합 4위를 차지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원년이던 1982년부터 2001년까지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구단주를 맡았고 1996년부터 10여 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내는 등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문화와 예술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도 큰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문화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호암상을 제정해 와병에 있기 전까지 행사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호암미술관뿐만 아니라 삼성미술관 리움을 운영하며 전시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2005년 디자인 전략회의를 통해 제품의 예술을 접목하는 제2의 디자인 혁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오늘날 삼성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인재 경영과 성과주의를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고인의 철학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1993년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입니다. 그룹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경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한 겁니다. 재계에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삼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인재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이 회장의 취임 때부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키며 그들에게 최선의 인간관계와 최고의 능률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인재 제의를 사원으로 삼은 이병철 선대 회장과는 양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이 좋은 인재를 뽑아 재교육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여성 인재 채용을 확대한 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국내 인재를 해외에 파견해 해당 지역의 현지 전문가로 키운 것은 지금의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한 이후엔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성과주의에 입각한 신상필벌 원칙은 현재 삼성 인사 시스템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IT 강국의 초석을 다지고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던 그의 약속은 100년 기업 삼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다양한 어록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고인의 메시지를 김원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계했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이 담긴 수많은 명언들은 끊임없이 회자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세우면서 초인류를 현실화했습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그는 삼성의 신경영을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어록이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기업이 2류, 3류가 되지 않기 위해선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불량은 암이다. 삼성은 자칫 잘못하면 암의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된 말입니다. 이 회장은 품질 경영에 이어 인재 경영에도 앞장섰습니다. 1997년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에세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워 필요할 때 쓰는 일이야말로 기업 경영자의 의무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그는 삼성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게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5, 6년 뒤 큰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며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2014년 이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6년 5개월간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신년사가 이 회장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었는데요. 그는 신경영 20년간 글로벌 1등이 된 사업도 있고 제자리 걸음인 사업도 있다. 선두 사업은 끊임없이 추격을 받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인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설파한 이건희 회장. 그는 영원히 눈을 감았지만 그의 말은 영원히 후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